정말 그때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텅 빈 거실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제 눈물도, 남편 사진을 붙들고 웅크린 제 모습도 전부 흐릿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잔뜩 부은 눈으로 애써 눈물을 닦으면서요. 저는 그저 남편 곁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에 뭘 쥐어주시는 거예요. 꼬깃꼬깃 접힌 낡은 돈 봉투였어요. 이거 내 몫이다. 퉁명스럽게 내뱉는 목소리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장례식 날 남편 곁에서 위로받아도 모자랄 판에 제 몫이라뇨. 봉투를 받아 들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속을 확인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름진 종이 몇 장에 빳빳한 지폐가 아닌 꼬깃꼬깃한 몇 장이 전부였어요. 액수를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몫이라고요? 이게 전부라고요? 제 억울함이, 분노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힐끗 보더니 또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뭐 불만 있어? 그 말에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죠.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재산이 다 어디로 갔겠니? 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사업체, 전부 우리 집안 거잖아. 그걸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 이건 그냥 네가 그동안 고생한 수고비라고 생각해. 고생한 수고비라니요. 저는 남편의 아내였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였고요.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일궈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가요?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제가 그동안 모든 걸 착취했던 사람처럼 들렸어요. 제 억울함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지만 차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봉투가 너무 얇아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건네주시려나, 아니면 장례 절차에 필요한 돈을 먼저 주시나,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뜯어보니 맙소사 현금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어요. 이게 제 몫이라고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저와 함께 밤낮 없이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의 몫이라고요? 억울함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 목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쏟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봉투 안에 돈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정확히 읽으셨나 봅니다. 퀭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하셨어요.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어? 그 목소리에는 제 슬픔이나 억울함 따위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해 떼쓰는 아이 취급을 하는 듯했죠. 아닙니다. 그냥 조금 놀랐을 뿐입니다.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에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콧방귀를 뀌셨어요. 놀라긴, 이게 다 내 몫이야. 더 달라면 달라고 해.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몫이라.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잔인한 말인지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아니면 남편 죽는 걸 기뻐서 춤이라도 출 사람처럼 저를 몰아세웠어요. 이 돈은 내게 주는 위로금이야. 남편 사업체와 집 전부 다 시댁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이걸로 뭘 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마. 시어머니의 그 단호한 말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과 사업체 전부 시댁 명의로 되어 있었다니, 제가 알던 그 남편이 맞긴 한 걸까요? 함께 밤새워가며 회사를 키웠고 빚을 갚아나가며 집도 마련했는데 그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하게. 그때 어디선가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 표정 봐. 뭐가 불만인 거야? 우리가 꼬박꼬박 다 챙겨줬는데도 저 모양인데.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딴마음 먹는 거 아니야? 제 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그저 굳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빛, 시누이들의 비난 섞인 귓속말, 그 모든 것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을 사랑했고 이 집안에 시집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봉투 안에 돈은 꼬깃꼬깃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제 몫이라니, 쥐꼬리만 한 위로금이라니. 제 가슴을 짓누르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만 있어? 네, 불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만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기력이 다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텅 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더는 바라지 마. 그 말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에 저에게 날아온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웃으며 제 손에 쥔 봉투를 톡톡 건드렸어요. 뭘 그렇게 억울해? 이건 그냥 서비스야. 서비스. 남편 재산 전부가 우리 시가 땅이랑 사업체에 묶여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얌전히 받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남편의 유산이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우리 시가 땅이랑 사업체라는 게 다 남편 몫이었을 텐데 제 남편의 피와 땀으로 일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밥그릇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겨우 봉투 하나 쥐어주면서 내 몫이라니. 그건 몫도 아니었어요. 털끝만큼도 안 되는 푼돈이었죠. 억울함에 숨이 턱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울릴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두 시누이들이 콧방귀를 뀌며 달려들더군요. 언니, 뭘 그렇게 기죽어 있어? 엄마 말대로 탱트는 베트남어로 이모 또는 아주머니를 뜻하는 비속어로, 여기서는 시누이들이 주인공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는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뭘 한 게 있다고 유산까지 바래?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남편이 죽었다고 갑자기 큰 소리 치는 거야? 맞아, 엄마. 언니는 우리한테 빚진 게 있으면 빚진 거지. 뭘 더 바래? 시누이들의 비난은 가시처럼 박혀왔어요. 순식간에 저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저를 둘러싼 이 차가운 시선과 비난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마치 이 넓은 장례식장에서 저 혼자만 뚝 떨어진 섬이 된 기분이었어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 텅 빈 봉투를 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말투, 시누이들의 비난, 그리고 손안에 쥐어진 얇은 봉투.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갔는데 남은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절망 속에서 문득 남편의 서재가 떠올랐어요. 늘 책으로 가득했던 남편의 오랜 안식처. 혹시 그곳에 남편이 남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책 냄새와 함께 제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비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온통 남편 얼굴이랑 시어머니 얼굴만 떠올라서 꼬깃꼬깃한 돈 봉투, 퉁명스러운 그 목소리, 내 몫이라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제 심장을 짓누르는지,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슬퍼서 그랬는지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숨이 막혀왔죠. 이러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의 서재가 생각났어요. 남편은 늘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무언가, 혹시 남편이 남긴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아니, 그냥 남편 곁에 있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책 냄새와 함께 제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책상 위는 여느 때와 같았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고 펜이 굴러다니고, 그런데 책상 한 구석 묵직한 가죽 표지의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자주 들고 다니던 일기장. 손이 떨렸어요.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니 그 이전 페이지부터 남편의 필체가, 그의 목소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남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끊임없는 사업 확장 요구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밤낮 없이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며 스트레스 받아 했던 흔적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그동안 남편에게 재산을 탕진하라고 부추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진짜 재산은 저에게 안전하게 남겨주려 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이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겨질 너를 위해 내 아들이 미처 지키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너에게 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늘 제 앞에서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저한테는 푼돈이나 쥐어주던 그런 분이었는데, 남편은 왜 이런 비밀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일기장 속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한 손글씨로 이 모든 것을 곧 밝힐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미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서재에서 발견한 남편의 일기장. 낡은 표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과의 추억을 더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남편이 얼마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끝없는 욕심에 시달렸는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 또 확장, 제발 이제 좀 멈추셨으면. 잉크가 번진 듯 흐릿한 글자들이 남편의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던 평화로운 남편은 그들의 탐욕 앞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업 확장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돈은 물론 땀과 눈물까지 쥐어짜내어 쏟아부어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만하라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다며 몰아세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듣는 내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와 손끝이 떨렸습니다.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삼키고 홀로 눈물 흘렸을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기장 중간쯤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제게 넘기려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힘든 사업을 맡기시고 당신의 재산은 아내가 맡아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께서 제게 모든 걸 넘겨주려고 하셨다고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그렇게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충격과 경악, 그리고 억울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걸까요? 단순히 남편을 사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아니면 저를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남편의 일기장은 그동안 제가 알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우리 가족, 하지만 그 속은 이토록 골마 터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일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내목이라며 건넸던 그 꼬깃꼬깃한 돈 봉투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섬뜩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을 사업의 늪에 빠뜨린 가족들에게
복수하듯 제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셨던 걸까요? 일기장 속 이 모든 것을 곧 밝힐 수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곧 밝힐 수 있을 거야. 이 희미한 속삭임이 제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옥죄어왔어요. 제 남편이 제게 뭘 남기려 했던 걸까요? 단순한 위로금 몇 푼으로 퉁치려 했던 그 꼬깃한 봉투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일기장을 덮으며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서재,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발견한 그 일기장이 제게 알려준 건 비극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남편이 자신을 늪으로 밀어넣은 그 인간들로부터 저를 구해내려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일 뿐이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숨막히는 시댁에서의 나날들, 낮에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밤만 되면 남편 서재에 숨어 일기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건 없나, 남편이 말했던 내 여자를 위한 마지막 선물에 대한 언급이라도. 매일 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 특히 숨겨진 보물이라는 단어에 제 눈길이 꽂혔어요. 숨겨진 보물이라니, 설마 그게 저를 위한 유산,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여전히 저를 호구로 보며 조금이라도 재산에 손을 대려 하면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몫을, 제 몫을 반드시 되찾을 거라고. 일기장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사업 확장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마치 제 눈앞에서 그 모든 비극을 다시 겪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생각뿐이었어요. 이 모든 짐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넘겨주고 싶다. 그녀만큼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낯뜨거운 탐욕과 비열함으로 가득한 가족들 사이에서 오직 저를 향한 그의 절절한 마음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비밀리에 제 이름으로, 아니 정확히는 제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준비해뒀다는 단서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 낡은 괴종식의 안, 괴종식이라니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남편이 남긴 힌트대로 낡은 괴종시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시계초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시계 문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냄새와 함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는 느낌, 얇고 차가운 신분증 같은 거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리고 그 옆에는 안심하세요, 당신의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남편의 필체가 낡은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잃을까봐 이 탐욕스러운 가족들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둔 거였어요. 차가운 괴종시계 속에서 남편의 따뜻한 사랑이 제 손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서들을 가지고 남편의 몫을, 제 몫을 당당하게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제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 제 자신을 위해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댁의 감시망을 피해 겨우겨우 증거들을 긁어모았습니다. 남편의 일기장, 몰래 녹음한 대화 기록, 숨겨둔 계좌 내역까지. 손에 쥐어진 서류들이 마치 제 심장처럼 쿵쾅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걸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 몫을, 우리 몫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쪼들리는 삶, 멸시받는 삶은 끝이다 싶었죠. 용기가 불끈 솟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선임까지 마치고 드디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법적 절차를 통보하는 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하는 마음으로 팽팽한 기운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텃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간 저를 보며, 어머, 꼴이 이게 뭐니?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법인이 뭐니? 라고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시누이들도 옆에서 혀를 차며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언니가 너무 얍삽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의 억울함과 제 권리를 주장하러 온 것뿐인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이젠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죠. 어머니, 이제 와서 뭘 얍삽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남편의 억울함, 제 몫을 이제 와서 제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남긴 것들을.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노려보시더군요.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재산을, 내년 놈이 뭘 안다고. 목소리가 잔뜩 갈라지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떻게 내까지 것이, 이 집안 재산을, 우리 아들이 평생 일궈놓은 걸 내년한테 다 넘어가게 둘 것 같아? 시누이들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데? 우리가 모르는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의 거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저 혼자 모든 것을 훔치려 드는 도둑년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제 남편의 몫을. 그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훔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남편이 남긴 유언이고 저를 위한 사랑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언? 사랑? 웃기고 있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년이 꼬드겼지. 내 아들 이용해 먹었을 거 아냐.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다는 것,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작은 한 가지, 그게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숨막히는 법정안,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핏발 선 눈과 시누이들의 비열한 비웃음이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죠. 그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쏟아내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이자 제 희망의 전부였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글자들 하나하나 남편의 억울함과 저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법복을 입은 판사님의 표정이 진지하게 일기장을 훑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표지, 밝고 다른 모서리, 그 모든 것이 남편의 고통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게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을 믿고 맡겼던 비밀 자산에 대한 내용까지. 숨 막혔던 침묵 끝에 판사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저는 숨죽여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으르렁거림과 시누이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법정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의 손에 들린 일기장이 제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제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믿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판사님의 망치 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증거에 위고하여 오오 씨의 모든 재산은 그의 배우자인 오오 씨에게 전부 상속됨을 명한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볼 뿐.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저는 새하얀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길고 긴 어둠 끝에 찾아온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판사의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된 판결문을 들으며 비로소 제 안의 모든 긴장이 탁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는지 그 뻔뻔했던 얼굴에 절망이 들이오는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들, 서로를 탓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 소리만이 쿵쾅거릴 뿐 남편이 남긴 그 모든 것을